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리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을 통해 주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 관심 있으셨던 내용이라면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방송 중에 또 궁금하신 사항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한번 열어볼게요. 778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신혼부부인데요. 출근을 종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7억대로 아파트 내 집 마련을 계획하다 보니 동대문구 제기동 한신아파트와 홍제동 홍제한양아파트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 나은 선택이 어떤 걸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데 두 곳 중에 고민이십니다. 종로 쪽에 회사가 있으시고요. 고민하시는 곳은 동대문구와 홍제동인데요. 이 두 곳 중에 어디를 매수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지금 신혼집을 매수하시려는 거예요. 그렇죠? 7억대로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거고요. 여기 동쪽으로 보시면 동대문구고 이제 서쪽으로 보시면 서대문구고 이 둘 중에 고민을 하시는 건데 둘 다 가성비 좋은 아파트는 맞고요. 근데 둘 중에서는 여기 동대문구에 있는 제기동 한신아파트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선택을 할 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겠지만 결국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럼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기간이라든지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을 했을 때 어느 기간 안에 같은 기간 안에 얼마나 오를까를 생각을 하면 사실 선택하는 게 굉장히 조금 더 수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둘 다 너무 좋은 지역은 맞고요. 지금 여기 무악재역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보신 거예요. 그쵸? 홍제 한양 아파트를 보신 건데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려고 예비 안전 진단을 제가 통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여기가 사업성이 그렇게 사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서울 권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이 스타트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성이 중요하고 사업성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결국은 또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홍제 한양 아파트가 지금 비교하시는 제기동 한신 아파트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가 이제 나쁘다기보다는 여기도 이제 거주 만족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입지는 맞죠. 3호선을 타고 이제 중심부로 이동하기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 사실상 독립문역만 내려와도 여기에 뭐 경희군 자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은 평당 6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반면에 이제 한정거장 차인데 무악재역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가성비가 참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은 거는 맞고요. 또 하나는 뭐 주변이 지금 여러 가지 신축 아파트들도 들어와 있지만 정비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뭐 특히나 개미마을이라든지 문화마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신속통합기획으로 또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저층 주거지들부터 이제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이 순차적으로 재개발이 재건축이 또 진행이 되고 이렇게 거듭날 지역들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적인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이 아파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사업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비 사업하고 3호선 라인 가깝고 가격대도 7억대고 그래서 매수해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과연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한 군데 더 보는 아파트랑 같은 기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누가 더 빨리 오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볼 아파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동대문구로 가볼게요. 지금 동대문구 여기
고려대역 쪽에 있는 제기동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용적률을 300% 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아파트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비 사업이나 리모델링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고 당장에 뭐 할 여지가 없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 자체적인 교통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변 자체에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정비 사업에 의해서 낙수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기동 한신 휴플러스 같은 경우가 고려대역 인근에 지금 동북선이 다시 개통이 되죠. 이 동북선이 개통이 되면 왕십리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에 굉장히 좋은 이제 인프라를 갖춘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제기동 한신 아파트 바로 옆으로 해서 제기동 6구역이라든지 청량리 6구역에 대한 그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청량리예요. 그렇죠? 청량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정비 사업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천지개벽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이게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에 좀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낙수 효과를 같이 받을 수 있다. 주변에 이제 개발 단계들이 5년, 6년 플랜으로 완성이 보일 거기 때문에 또 이미 완성된 현장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면서 같이 이제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아파트랑 굳이 비교를 하면 사실 연식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가 전세가가 꽤 받쳐주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했을 때 갭 투자금이 거의 뭐 2억 초반대예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투자하는데 이렇게 호재 있는 지역에 2억 초반대로 아파트를 매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매매가는 지금 아까 그 한양 아파트나 여기 한신 아파트나 7억 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한신 아파트가 높다 보니까 전세가가 높다는 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다. 거주 만족도가 높다. 거주 만족도가 높다는 거는 결국은 전세가를 올려서 매매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점 가격도 한 8억 중반 정도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타이밍에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그래서 7억 되면 가성비도 괜찮고 사실상 이제 지하철 노선이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변모할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좀 긍정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신 곳 두 곳 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곳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청량리와 인접한 제기동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꼭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이어갑니다. 055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019년 7억에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24평을 매수해서 실거주 중입니다. 현재 10억 조금 넘게 가는 상황인데요. 34평대로 옮기고 싶어서 의왕 내손 이편한 인덕원 더 퍼스트 1단지와 평촌 센텀 퍼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실거주 아파트로 어디가 더 나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지내는 곳보다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실거주 아파트를 보고 계신데 두 곳 중에 고민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실거주 문의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아파트가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이쪽이에요. 평촌으로 온 겁니다. 여기 아파트를 20평대를 거주하고 계시고 30평대로 이동을 하려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 편한 세상 인덕원 더 퍼스트를 보시는 거고 여기 한 군데를 보시고 하나는 조금 더 내려와야 되네요. 요 밑으로 해서 평촌 센텀퍼스 아파트 지금 이쪽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 지금 보신 것들 다 나쁘지는 않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사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지금 거주하는 것보다 조금 더 혜택이 더 있고 뭔가 자산 가치를 더 증가시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동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고요.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지금 20평 거주한다고 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30평대로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아까 7억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고 20평대를요. 7억에 매수하셨고 현재 한 10억 정도 아마 형성
형성돼 있을 거고요. 84 타입 한 30평대 기준으로 12억 정도 아마 될 거예요. 1주택자라는 기준하에 비과세 가능하실 거고 그러면 10억에다가 플러스 2억 정도 더 보태서 12억 정도 30평대 아파트 가는 플랜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을 뭐 크게 이 평촌에서 타 지역으로 바꾸실 게 아니시면 저는 그냥 아파트 같은 단지 내에서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아파트 두 개가 물론 호재가 있기는 합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 우리가 인덕원역에 인동선이 개통이 되죠. 이 인동선 자체가 요 인근에도 하나 개통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 인덕원 더퍼스 1단지 아파트 인근에도 하나 개통이 되는 거고요. 또 현재 보시고 계시는 아파트 한 개 더 요쪽 라인에도 아마 제가 인동선이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아파트를 보신 건데 일단은 평촌 메인 요 상권이랑 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좀 벗어나는 이제 인덕원 더퍼스 아파트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밑으로 내려오셔도 여기가 신축 아파트는 맞기는 하죠. 근데 여기 밑으로 보시면 여기가 교도소 자리가 있죠. 이게 이전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긴 한데 사실상 글쎄요. 이전이 언제 될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기피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기피 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라는 장점은 있지만 굳이 이동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인덕원역에 인동선이 생기고 이 두 개의 인동선이 생기잖아요. 인동선이 이제 군데군데 생긴다고 하더라도 평촌 전체의 아파트 가격에 이게 1등부터 뭐 이게 순위나 서열이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크게 가격의 격차가 뭐 변동이 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 그러면 우리가 평촌이라는 지역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평촌은 크게 두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이 굉장히 좋고 앞으로 좋아지죠. 인덕원역에 GTX가 생기고 월판선, 뭐 인동선이 추가로 더 개통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강남 쪽, 그 다음에 이 지하철 역사가 흘러가는 이 일자리가 있는 지역의 배후 주거지로서 더 탄탄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거랑은 별개로 여기 자체적으로 학원가가 굉장히 잘 세팅이 돼 있죠. 학원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요동치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가격이 요동친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 평촌이다. 왜냐하면 학원가가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평촌에서 4호선에 따라서 쭉쭉쭉쭉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면 평촌에서 뻗어나가는 이 2호선 라인, 그리고 7호선 라인, 9호선 라인이 있어요. 이 지하철 역사가 지나가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괜찮은 평촌을 찾더라. 그런데 인동선역에 월판서까지 생기게 되면 우리 판교 쪽의 아파트 가격도 사실은 만만치 않죠. 거기에는 수요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평촌의 미래 가치는 좋다. 그런데 평촌에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지적도로 한번 바꿔서 볼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가 평촌의 이제 중심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양쪽에는 일자리가 있고요. 상업 지역이 있고 이쪽에 학원가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가를 중심으로 평촌의 그러니까 남쪽 부분이 아파트 가격을 어느 정도 주도를 하는데 여기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이제 만만치는 않지만 구축 아파트들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축에 대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좀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학원가가 이렇게 돼 있지만 요새 학원들이 다 차량 버스가 운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위로 빠지더라도 차량 버스가 운행을 하니까 차라리 이 중심에 구축 가는 것보다는 신축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거주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수요들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외곽으로 빠지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 살고 계시는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신축급 아파트잖아요. 나름 대장 단지이기 때문에 굳이 위치도 괜찮아서 이동을 하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다. 여기서 차라리 20평대에서 30평대로 이동하셔가지고 거주를 해결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는 두 아파트 모두 호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아파트 내에 이제 문의 주신 평형으로 옮기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처럼 고민 있으시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02-2638-3961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 이어갈게요. 364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성북역의 롯데캐슬 골드타운 30평대 거주 중인데 비과세 받고 매도 후에 여유 자금과 합치면 13억 정도 됩니다. 남편 직장이 서울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재테크를 생각하면 오래되더라도 좀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임장을 가보니까 신도시에 살고 싶은 마음을 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위례 신도시도 위례 신사역까지 들어오면 가격이 더 오를 텐데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깨끗한 도시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많이들 요즘 선호하셔서 이런 고민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대표님? 지금 신분당선이에요. 그쵸? 신분당선 선봉역에서 가까운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고요. 여기를 매도를 하시고 위로 이동을 하실 건데 결국은 거주 만족도 굉장히 중요하고 임장 실제로 다녀보시면 뭐 우리가 말이 좋아 구축 아파트라고 표현하지만 신축급의 뭐 신도시로 형성돼 있는 데를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 문의 내용 중에 뭐 투자 가치적인 측면이 어떨까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이렇게 주신 거면 위례 신도시 너무 좋긴 한데요. 위례 신도시를 고민을 하시는 거면 차라리 거기보다는 여기 신분당선 인근에서 좀 신축급 아파트를 찾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우선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위례 신도시 가시는 거는 반대 의견을 드릴게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위례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례 신도시가 사실상 가격이 그래도 많이 좀 오르긴 했어요. 왜냐하면 신도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 게 교통의 이제 호재가 교통이 하나 더 뚫리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위례 쪽이고요. 장지천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이 북위례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밑으로 남쪽이 남위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위례 같은 경우가 되게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남도 가지고 있고 성남시도 가지고 있고 송파구도 이렇게 세 개가 인접한 지역이 위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에 좀 차이가 있어요. 한 30평대 기준으로 한 13억에서 16억 정도 이제 세팅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파트 가격이 만만치 않은 동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례이면서 하남까지 빠지고 성남으로 이제 될 수도 있는 이 지역 자체가 아파트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 이 아파트 가격이면 우리가 바로 위에 어디로 가볼까요? 송파까지도 이동을 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가 새로 생겼고 거주 만족도 좋고 새 아파트고 사실상 교통만 이제 위례 신사선만 개통이 되고 나면 너무 좋은 지역은 맞는데요. 문제는 위례 신사선이 지금 또 무산이 된 상태죠. 그거 때문에 제가 이제 위례 신도시 가는 거를 좀 반대 의견을 드린 거고요. 위례 같은 경우는 자차가 사실상 없으면 현재 기준으로 살기가 이동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오기로 했었다가 지금 사업 때문에 무산이 된 상태고요. 물론 시간이 걸려서 다시 분명히 들어올 것 같긴 하지만 그 사이에 들어오는 그 기간 동안에 아마도 다른 상급지 지역은 더 오를 거라는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사실 지금 타이밍에 오히려 조금 뭔가 지역은 더 좋으면서 구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 될 수 있는 이런 단지로 이동을 하시면 내가 투자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더 이제 플러스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13억 정도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송파 쪽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송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잠실 르엘이라든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가 크로바나 미성 진주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아파트를 들어갈 수는 없는데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가 30평대 조합원 입주권이 지금 28억 전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내년에 새 아파트가 입주를 끝내고 나면 적어도 28억 이상 30억 정도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송파
송파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잠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더 높은 지역이긴 하죠. 그런데 잠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송파 권역에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가락이라든지 뭐 송파라든지 오금도 이쪽 라인 있죠. 문정 라인. 이쪽 라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가지고 입지도 송파구고 좋은데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 된다. 그러면 위에 있는 아파트가 28억 정도 가니까 나는 28억 정도까지는 안 돼도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가 지금 24억에서 25억 정도 되죠. 30평대가. 아, 그러면 나머지 밑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도 헌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면 못해도 헬리오시티처럼 24억에서 25억 정도는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13억 정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13억 정도 가지고 지금 당장에 24억, 25억짜리 사면 10억 이상을 대출을 내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위례에서 내가 이걸 위례 아파트를 13억짜리를 샀다가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요거를 팔고 아, 송파나 뭐 강남으로 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위례가 가격이 오르면 더 상급지인 강남이나 송파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리고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겠죠. 그럼 그때는 내가 돈을 10억 정도 더 주고 들어가야 되는 플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는 위례보다는 조금 더 대출을 한 3, 4억 정도 더 낼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 밑블럭 쪽에 지금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한양 아파트, 한양 2차 아파트 같은 경우가 신속통합 기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평수 때도 좀 대형 평수 대로 이루어져 있고 용적률 같은 경우도 높지 않아요. 사업성이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한 13억 정도에 3, 4억 정도 대출 내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락 3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된 단지다. 그래도 이쪽도 보셔도 되고요. 오금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업성도 괜찮고 여기도 신속통합 기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속도가 좀 빠른 편이죠. 이런 단지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군데 더 보자면 우리가 헬리오시티 좋잖아요. 헬리오시티 제2의 헬리오시티가 될 수 있는 데가 올림픽 회미리타운 아파트거든요. 여기가 4,000세대가 넘죠. 물론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위치가 좋고 단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좀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임장 가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좀 가격대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지금 13억으로 3, 4억 대출을 활용을 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새 아파트로 완성이 됐을 때 최소 20억 이상은 무조건 갈 수 있는 아파트니까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기는 하나 같은 조건이라면 송파 쪽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넓고 길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288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팔달구 우만동 주공 2단지 거주 중인데요.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분담금이 좀 걱정이 돼서요. 재건축 동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팔고 나와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대표님, 저 이번엔 수원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지금 우만 주공 아파트면 이쪽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여기 원조합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 분담금 이슈 때문에 뭐 매도를 할지 아니면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신 건데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추가 분담금이 물론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가 극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진행 단계를 보시면 처음에 구역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고 관리 처분이 되고 이주하고 착공하고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 분담금이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 단계는 사업 시행 인가 요 단계 때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고 추가 분담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될지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극 초기 단계거든요. 이제 막 안전진단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보유하시다가 이 타이밍에 매도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원조합원들한테는 보통 재건축을 하면 혜택들이 많아요. 입주할 시점이 돼서 그때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뭐 이주비 대출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요 사업 시행 인가 이후 타이밍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문의를 주셔가지고 같이 고민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보유 의견을 드릴 거고 이제 단순히 여기 같은 경우가 재건축에 대한 이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만주공 1단지랑 2단지 두 개가 각각의 별개 단지인데 재건축을 할 때는 같이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사실상 여기 같은 경우가 1단지랑 2단지가 하나는 5층짜리고 하나는 15층짜리예요. 그리고 소형 평수가 많다 보니까 용적률이 높지는 않은데 사실상 사업성이 좋은 단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타이밍에 만약에 요거를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 추가 분담금 내야 되고 거기다 사업성에서도 좀 물음표기 때문에 굳이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원조합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가격을 더 괜찮은 가격에 매수를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바로 위로 보시면 여기가 광교신도시죠. 광교신도시 너무 좋죠. 그런데 바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는 신분당선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사실상 오래된 아파트들이고 그런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인동선이 개통이 될 거고요. 위치가 한 요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인근쯤으로 해가지고 신분당선, 호매실역으로 가는 신분당선이 이렇게 개통이 될 거거든요. 아 그러면 교통도 확실히 좋아지는 게 맞다. 그런데 재건축이 되는 사업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 사이에 교통에 대한 호재가 일단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주변에 현대아파트라든지 원천주공이라든지 우만주공 말고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같이 동시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여기는 정비 사업이 지금 진행이 돼서 헌아파트들이 새아파트로 거주 만족도가 구도심에서 이제 신도시 인프라를 갖추는 지역으로 바뀌는구나. 이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교통도 같이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기존에는 강교 신도시에 밀렸었는데 강교 신도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살기가 좋아지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게 하나가 있죠.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시작한다 그래서 완성이 돼야지 가격이 오르는 거는 아니죠.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죠. 그리고 거기에 교통호재까지 반영이 되죠. 그러면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지금 타이밍에 매도할 이유 없고요. 좀 가지고 가시다가 그 이후에 천천히 고민을 해보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제 매도하시기보다는요, 보유하시다가 사업 시행 인가 때 한번 상황을 보시고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매주 수요일 날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관심 있으시다면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번호와 문자 또 상담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